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16일 오후 5시입니다. 황영웅 노래를 소재로 제가 방송을 할 때가 제일 마음이 편합니다. 황영웅 노래가 그 풍부한 중저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듯이 황영웅 노래를 소재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주옥과 같은 댓글을 읽어 드릴 때가 제가 심리적으로 제일 안정될 때입니다. 저도 요사이 좀 바쁩니다. 왜 바쁘냐 하면은 지난 8개월 이상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약 10만 통이 되는 댓글 편지를 분류를 해가지고 책을 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거는 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놓친 편지를 따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태백시에 사시는 김후자 여사로부터 좋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미니 앨범 10장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 방송을 해드렸더니 태백이라는 그 지명을 매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도 태백에 살았다든지 뭐 태백과 관련된 이 스토리, 태백 사람과 결혼을 했다든지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또 그 방송도 해드렸습니다. 태백의 전 이름은 황지입니다. 황지. 황지로 기억되는 시절은 바로 우리나라가 석탄을 많이 사용할 때입니다. 그때만 해도 기름이 지금처럼 마음대로 쓸 시절이 아니고 석탄의 연료, 난방을 의존해서 쓰던 시절, 말하자면 석탄 시대가 있었습니다.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 30년 동안 그때 황지가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가슴 속에 머릿속에 찍고 살았던 지명입니다. 황지에 가서 일을 한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떤 인상을 받았냐면은 고생 하다가 일자리를 얻어서 황지까지 갔구나. 그래서 황지로는 팔도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광산이 땅속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땅속 몇백 메타, 1000m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파기 위해서 땅속으로 굴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나겠습니까? 황지 부근에서 이 석탄 시절에 돌아가신 분이 4,000명이나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오늘 제가 오전에 어디 갔다가 점심 먹고 들어오니까 제 책상 위에 이런 편지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태백시에 사시는 김후자 여사께서 보내주신 편지인데 바로 그 태백 스토리의 주인공이죠. 저한테 미니 앨범 선물하신 분인데 그걸 뜯어보니까 이렇게 정겨운 손편지가 나타났습니다. 손편지를 받으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손편지를 읽다가 감탄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쓰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저처럼 직업적인 글쟁이가 아닌 분들이 황영웅을 매개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교양 있는 글을 쓸 수 있느냐 하는 게 이게 미스터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내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지난 한 몇 개월 동안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조갑제 TV 동영상 댓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후자 여사님의 편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태백 사는 김후자입니다.
저 일정으로 즉시 반응이 어려워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의 작은 일을 큰 마음으로 받아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폰으로 댓글 달기가 저한테는 쉽지 않아 손편지로 쓰다 보니 너무 긴 글이 되어 죄송합니다. 이렇게라도 그동안의 감사함을 글로 표현할 수 있게 되어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고개를 넘으면서 더하는 것보다 하나씩 털어내는 연습을 하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지 말고 인연 잘 챙기며 은은하게 살려고 하던 중에 황영 가수의 노래를 들어버렸어요. 하차후 몇 개월 동안 선생님 방송을 들으면서 큰 위안과 감사함이 쌓이던 중 여자의 일생을 듣고 부처님께 여쭤봤습니다. 제가 지금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도 될까요? 아무런 대답이 없었지요.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가는 길에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자. 마음의 소리를 듣고 저는 5월 말경 카페에 가입을 했습니다. 가계부 일기 쓰는 일조차 게을리하던 제가 무모하게도 글쓰기 50개 도전 제목을 달고 황영웅 가수 복귀까지 안녕과 건재함을 빌며 지치지 않으려 도전을 했었지요. 서툴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글이지만 한 줄 쓰기도 버거웠던 솜씨가 용감하게도 한 줄의 공포에서 벗어났고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글도 자꾸 쓰니 무럭무럭 자라는가 보다 면서 실소를 금치 못했지요. 지난 8개월 동안 웃는 날보다 눈물 가득 눈에 담고 살았던 시절에 선물 같은 글 수단은 선생님 덕분입니다. 소중한 인연에 감사해 하며 2023년도 가장 큰 행운과 행복입니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셔요. 선생님 덕분에 글 수다쟁이가 된 김후자 올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또 수필을 하나 같이 동봉을 했습니다. 이걸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황영웅 미니 앨범 10장으로 황제 시절의 인연 깊은 추억들을 직접 아름답게 소개해 주시고 각자의 추억이 모이면서 제 이름자도 불려져 송구스럽습니다. 뒤돌아보는 것 싫어서 앞만 보고 살았습니다. 이제 빤히 보이는 곳까지 와보니 황지 시절에 저에게도 아련한 추억이 얼마나 될까 들춰봤습니다. 석탄이 꼽히던 시절에 결혼하면은 황지에 가서 살 거라고 하니 직장 동료들이 황지읍에 출장 다녀오면은 배꼽에 석탄 가루가 끼인다고 했네요. 웃자고 하는 소리겠지. 69년 6월 결혼해 와 보니 그 말은 사실 같아 보였어요. 발목까지 오는 긴 원피스 입고 외출하고 돌아왔더니 무릎까지 탕가루가 달라붙어 옷자락이 뻣뻣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 한복 제외하고는 제 옷장엔 스커트가 사라졌습니다. 이쪽 산과 저쪽 산에 빨래줄을 걸어도 될 만큼 산이 가깝고 높아 보였어요. 앞산 중턱은 파헤쳐져 바람 부는 날 삼복더위는 창문 단속하여도 걸레 들고 살았어요. 걸레질하고 돌았으면 또 걸레질. 온 동네가 탕가루로 새까맣게 뭐든지 다 뒤집어 썼어요. 한여름 시원한 곳 찾아 태백산 기슭으로 가는 주변에는 슬레트 조각에 삼겹살을 굽는 것이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태백산 전기 담긴 얼음장 같은 물은 손을 2초 이상 담그지 못했던 그 물은 옛날 자리에선 찾아볼 수가 없고 마른 돌덩이만 나뒹굴어요. 광산 사고 시 도시 전체가 긴장했고 무사하길 함께 애태우고 숨막혔던 시간도 있었네요. 사생대회 때 강물을 검은 색칠을 하여 선생님을 놀라게 한 황지천은 폐광 후 맑은 냇물이 되면서 물고기들이 모이기 시작한다네요.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곳 산중턱에 산업전사 위령탑 총 4,114명의 위패가 안치된 박정희 대통령 친필 비호로 새겨진 산업전사 위령탑이 우뚝 서 있는 곳은 아이들의 유일한 놀이터이자 공원이었는데 봄철 개나리 진달래가 아름다웠지요. 황지 연못 낙동강 발원지는 옛날 수원지로 황지원의 식수를 해결했었지요. 몇 해 전 지인이 약을 하라고
엄청 큰 잉어 3마리를 보내왔어요. 3마리 모두 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 받은 날 고민 끝에 방생을 결심하고 이미 와 자리 잡은 비단 잉어 곁으로 보냈지요. 3년 정도 자식 찾아보듯 했는데 연못을 청소한 후에 어디로 옮긴 건지 큰 고기들은 모두 없어졌어요. 아직도 그 눈빛은 살아있는 듯 생생한 기억이 있어요. 석탄이 꽃피던 시절,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 멍멍이도 10,000원짜리 입에 물고 다닌다. 태백 모기 잡아오면 상 준다. 지금은 옛말처럼 정겹고 그 시절이 그립네요. 황제 시절 약 15만 인구가 있어 시 성격이 되었는데 지금은 약 3만 5천 명 될까 말까 하는 인구 속에 태백을 지키는 사람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살아온 절반은 적응을 못해 늘 떠날 생각만 하며 살다가 내 삶의 방법을 스스로 찾아야 덜 외로운 삶이라는 걸 뒤늦게 깨닫고 나서야 할 일을 찾고 정부치기 시작한 것이 고작 20여 년. 적응 못하고 방황했던 아까운 시간, 세월 목까지 잘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황지가 저를 자꾸 붙잡아요. 고향보다 더 오래 산 이곳 황지, 숨쉬기 편한 이곳을 이제는 떠나서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2023년 11월 15일 태백에서 김후자 올림. 여러분 태백 아니 황지로 한번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